네, 올해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8월 3일 토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박스 뉴스 있지 않습니까? 이 박스 뉴스사에서 9월 4일에 TV 토론회 하는 거 진행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자마자 이 해리스 캠페인 측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이 ABC 뉴스사에서 원래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트럼프랑 TV 토론회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가 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딱 올라오게 되면서 이 ABC에서 계속해가지고 원래 약속을 했었던 거 여기서 TV 토론회를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전에 이 트럼프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빨리 우리 TV 토론회를 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BC에서 이제 9월 10일에 TV 토론회를 원래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한테 너 무서워서 스퀘어 돼가지고 지금 이 박스 뉴스사에 달려가가지고 이제 도움을 청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트럼프의 꼬라지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좀 이제 무서워하고 있죠. 지금 카밀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올라온 다음부터 이 지지율이 지금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이제 자기도 아니 나는 암살 사건까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뒤바뀐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막 독설 수위도 높이고 있고 계속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막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지금 무섭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있었을 때는 트럼프가 좀 이제 온화한 모습을 이렇게 또 보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좀 약하다 보니까 이 대선 후보로 너무나 또 약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약하게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온화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통령이 될 게 뻔하니까 트럼프는 좀 약하게 이렇게 계속 대선 활동을 했었거든요. 수위 높은 말도 하지도 않고 막말도 하지도 않고 뭐 한간에는 트럼프가 총알을 이렇게 또 비껴나가게 맞게 되면서 정신을 차린 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또 많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뒤바뀌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계속 이렇게 또 밀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말 계속하고 이제 무섭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제 자신이 이제 무섭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개새끼들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이 길개들 있지 않습니까? 돌아다니는 이런 들개 같은 것들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자신이 무서우니까 그렇게 짖는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지저대는 이유는 자신이 이제 무섭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지저대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해리스 캠페인 측은 너 지금 무서워가지고 원래 했었던 그 약속을 지금 저버리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예정대로 9월 10일에 이 ABC 뉴스 채널에서 우리 TV 토론회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빼지 말고 9월 10일에 이렇게 또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가 이 하는 짓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원래 이 TV 토론회가 이제 9월 10일에 이렇게 또 잡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9월 10일보다는 이제 좀 더 빠른 9월 4일 날 이렇게 먼저 잡은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또 먼저 잡아가지고 아니 내가 9월 4일에 박스 뉴스에서 이 TV 토론회 하자고 했는데 너 왜 안 나왔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런 여지를 지금 남겨둔 것 같습니다. 뭐 안 봐도 비디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트럼프는 나 박스 뉴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가 오지 않았다. 너가 무서워가지고 내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모습이 좀 굉장히 우스꽝스럽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카밀라 해리스가 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이제 늙었고 이제 다음 세대한테 힘을 이렇게 물려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나는 나보다 내 직책보다 우리나라 이 미국을 더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카밀라 해리스 밀어주자 나는 카밀라 해리스를 인도르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부터 그때는 트럼프가 이 암살 사건 이제 바로 이제 다음이다 보니까 좀 이제 기세가 등등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카말라 해리스 너무나 약하다.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잽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좀 이제 무시하는 투로 계속 이렇게 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카밀라 헬스의 지금 기세가 어마무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트럼프가 카밀라 헬스한테 우리 당장 이 TV 토론회 하자. 나 아주 그냥 너 짓밟아 주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카밀라 헬스를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이 카밀라 헬스가 검사님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범죄자 시끼들을 아주 그냥 잘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는 지금 만약에 우리가 TV 토론을 한다고 하면은 질 게 뻔하다. 트럼프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기소권이 있으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중범죄자 타이틀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중범죄자 프레임이 딱 씌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TV 토론회 하자라는 거 이렇게 잠깐 이렇게 걷어들였거든요. 걷어들이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또 카멜라 헬스는 아니 너 얘기하지 않았느냐? 우리 당장 이 TV 토론회 하자. 너 지금 뒷공문이 이렇게 또 빼면서 이 유세 활동을 펼치면서 자기 편인 이 트럼피들 앞에서만 내욕을 이렇게 또 해대고 있는데 내 면전 앞에서 얘기를 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 이 TV 토론회 당장이라도 하자.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원래 이 TV 토론회는 9월 10일에 이 약속이 벌써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ABC 뉴스 채널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랑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랑 원래 이 TV 토론회가 이렇게 약속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때 하자. 그런데 이 트럼프는 지금 박스 뉴스사에 이렇게 또 달려가가지고 도움을 계속 이렇게 또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제발 좀 날 좀 도와줍쇼라고 하면서 9월 10일 바로 전인 9월 4일날 이렇게 약속을 잡아가지고 우리 여기서 하자. 박스 뉴스에서 한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여기서 흔쾌히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어쨌든 이 트럼프의 수가 이제 뻔히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트럼프가 하는 짓들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아주 그냥 야가 빠진 그런 행동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민주당 측에서 이 카멜라 헬스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번 2024년도 이 대선에 이제 공식적인 이 대통령 후보는 바로 카말라 헬스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델레게이트, 이 대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대의원들이 이렇게 또 벌추얼 이 보트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과반수 이상 벌써 이렇게 또 얻었다고 합니다. 뭐 99% 이상이 지금 찬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어제 확실히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바로 이제 카밀라 헬스다. 라고 한다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좀 이제 굉장히 이제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이 대선이 좀 굉장히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지금 영화화틱한 그런 상황이 계속 이렇게 또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 역사상 가장 늙은 두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떠들어대지 않았습니까? 떠들어대다가 이 미국에 있는 유권자들이 둘 다 너무 늙었다. 좀 이제 갈아치워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왔죠. 정말 이제 힘든 결정이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내려오게 되면서 지금 카밀라 헬스의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급속도로 이렇게 또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막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트럼프의 인기가 엄청났거든요. 이 암살 사건을 이렇게 또 겪은 뒤로 이 총알이 이렇게 또 비껴나가게 되면서 피를 이렇게 막 흘리게 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이렇게 또 몰이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카밀라 헬스가 이렇게 또 딱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미국의 유권자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나이 문제였거든요. 너무나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이 두 후보, 이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둘 다 너무나 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갈증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카밀라 헬스가 이렇게 또 나온 거야. 59살 대 78살. 너무나 나이 차이가 이렇게 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인들, 이 미국의 이제 유권자들의 이 갈증을 이렇게 또 해소를 시켜주고,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도 많기는 많지만 이 트럼프를 어마무시하게 저처럼 싫어하는 사람들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대통령 깜이 아니거든요.
트럼프 같이 이런 중범죄자에다가 막말 막 하고 이런 뭐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인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트럼프만 아니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대선에도 트럼프가 똑 떨어졌죠. 그러면서 올해 조금 이제 위험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암살 사건까지 이렇게 또 겪다 보니까 저는 이 총알이 트럼프의 귀에 스쳤을 때 이번 대선 끝났다. 트럼프가 올해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있는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가겠다 라고 이렇게 의지를 내비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내려오게 되면서 카밀라 해리스가 지금 인기몰이를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금 뭐 정치 후원금들도 뭐 역대급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또 모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거의 확실시 카밀라 해리스가 대통령 이렇게 또 당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넘어갈 게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투표수를 본다고 하면은 투표수는 이 힐러리 클린턴이 조금 더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 선거 제도로 본다고 하면 이 선거 인단의 수가 더 많아야지만 선거 어느 한 주에서 이 누가 이긴다고 하면은 그 모든 선거 인단 수를 다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투표수도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이 선거 인단 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도 이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이제 경합주들에서 트럼프가 더 많이 이렇게 또 이긴다고 하면은 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남은 3개월 동안 잘 싸워야 한다 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끝까지 카밀라 해리스가 잘 싸워줘가지고 트럼프 딱 꺾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어쨌든 간에 카밀라 해리스는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요번 주말 있지 않습니까? 요번 주말에 이제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이렇게 뽑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닝메이트 후보들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또 있는다고 하는데, 이 6명 모두 다 이렇게 또 직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인터뷰 같은 식으로 이렇게 또 뭐 면접 같은 거 있죠. 면접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직접 이 자신의 러닝메이트, 이 부통령 후보를 뽑을 것 같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오늘 내일 해가지고 아마 결정을 해가지고 다음 주 중으로 카밀라 해리스가 나와가지고 내 러닝메이트는 이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누구를 뽑을지 한번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뉴스를 아마도 백인 남성분을 이렇게 또 뽑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대선 캠페인 측을 내겠다 본다고 하면은 카밀라 해리스 캠페인 참모진들을 지금 이 오바마 참모진들로 지금 갈아치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을 때랑 그리고 이 카밀라 해리스가 있었을 때랑 좀 이제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고, 그리고 이 오바마 대통령이 예전에 이렇게 대선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이렇게 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들어준 그런 이제 캠페인 에이드를 지금 대거 이렇게 또 영입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왜냐하면 이제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민주당이면서 그러면서 흑인 계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흑인 계층들도 이렇게 잘 공략을 하고, 그리고 뭐 인도, 아시안 사람들도 이렇게 또 잘 공략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이 미국의 이 민주당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잘 이렇게 또 내서가지고 미국의 이 대통령은 이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이끌어만 준다고 하면은 카밀라 해리스가 대통령으로 잘 당선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캠페인 이 AD였었던 그 사람들을 대거 이렇게 또 영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잘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오바마 대통령도 또 굉장히 또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카밀라 해리스도 이번에 이렇게 또 잘 해가지고 캠페인을 잘 이렇게 또 펼쳐가지고 유사 활동에 이렇게 또 잘 펼쳐가지고 대통령 올해 이렇게 또 딱 당선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제 엄청나게 큰 뉴스가 있었었죠. 어제 이 고용 지표가 이렇게 딱 나왔는데 지난 6월달 이 고용 지표가
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지난 7월달 이 고용된 수로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예상치가 한 17만에서 한 18만 건 정도가 이렇게 또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단 11만 건밖에 나오지 않지 않았었습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낮게 이렇게 또 고용치를 이렇게 또 보여주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 미국의 실업자들 수 있지 않습니까? 실업률도 4.3%까지 이렇게 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빠르게 고용시장이 냉각이 되고 있다.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미국 분명히 리세션을 맞이를 할 것이다. 이 미국의 이 경기 침체가 곧 온다라고 하면서 어제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완전히 개폭락을 했거든요. 뭐 다우존스도 뭐 이틀 연속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갔고요. 당연히 이 S&P 500도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갔고 거기에다가 특히 나스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술주가 이제 중심으로 있는 이 나스닥이 엄청나게 내려가게 되면서 이틀 연속만 2% 넘게 이렇게 또 빠지게 되면서 뭐 어제랑 엊그저께랑 해가지고 저번 주에 이 미국의 주식시장에 완전히 초토화가 이렇게 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수많은 전문가들,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 조정기에 들어갔다. 나스닥 enters correction territory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이 이 미국의 주식들이 다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안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기술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AI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랐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이 제자리를 이렇게 또 찾아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한간에는 원래 8월달, 9월달 되면 원래 내려가는 게 원래 이치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투자자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좀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바이 더 딥이라고 해가지고 또 많이 이렇게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조심해야 한다. 지금 이 조정기에 들어갔는데 지금 뭐 엄청나게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잘못 들어간다고 하면은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또 까먹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투자를 할 때는 신중히 잘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 이런 기사들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실제로 이 리세션에 이렇게 딱 온다고 하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실제로 좀 이제 강하게 온다고 하면은 좀 많이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중동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살짝 무섭습니다. 이게 중동에서 만약에 실제로 좀 커다란 게 이렇게 또 터진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지금 이렇게 약한 상태로 있는데 그런다고 하면은 좀 크래시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어제 이 주식들이 이렇게 또 많이 떨어졌었는데 어제 이제 많이 떨어진 주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 이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마존에서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전망이 뭐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 아마존의 주식 8% 정도 급락을 이렇게 했다. 라고 뉴스에 올라왔고 있고요. 이렇게 또 아마존 뿐이냐? 아니죠. 여기 보면은 이 테슬라도 어제는 4.2% 정도가 급락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뭐 기술주들이 이렇게 또 다 내려가다 보니까 테슬라 역시 4.2%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갔는데 그러면서 이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올타임 하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높았을 때랑 지금 본다고 하면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테슬라 어느 정도 많은 조정을 이렇게 또 겪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 미국의 주식시장 중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제 인텔이었죠. 인텔은 40년 만에 최악의 주식 퍼포먼스를 이렇게 또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어제 이 인텔의 주식이 26%가 이렇게 또 폭락을 했다고 하거든요.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했습니다. 진짜 말도 못하게 많은 주식이 이렇게 또 빠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인텔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말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 IRA 액트라고 해가지고 뭐 칩 액트라고도 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이렇게 또 추진을 한 이 반도체 법에 대해 가지고
인텔이 가장 많은 돈을 이 정부로부터 이렇게 또 받아갔거든요. 그러면서 이 파운더리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 파운더리 공정을 이렇게 또 쥐게 되면서 엄청나게 투자를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부의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텔에서 자신들의 직원들 15%나 지금 해고를 하려고 하고 있다. 15,000여 명이나 지금 해고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의 실패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고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인텔이 이렇게 많은 적자를 이렇게 또 내고 있다고 라고 하면서 엄청난 지금 비난에 이렇게 또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랑 그리고 인텔이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인텔은 과연 어떻게 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이렇게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가지고 인텔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은 뉴스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제발 인텔 다시 좀 빨리 좀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딱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 현찰 보유 금액 있지 않습니까? 현찰 보유 금액이 역대급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자그마치 277 빌리언, 밀리언 아니죠. M 아닙니다. B입니다. B. 277 빌리언. 와, 진짜 뭐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금액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가지고 또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이 애플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애플 주식들을 많이 이렇게 또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또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애플 주식에 올해 들어서만 한 반 정도를 이렇게 모두 다 현금화를 이렇게 또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이 워렌 버핏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느냐. 지금 현금을 이렇게 딱 가지고 있다가 또 떨어졌을 때 줍줍하려고 지금 현금을 이렇게 많이 바꿔두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2022년도인가 2023년도인가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또 현금화 해가지고 현금을 뭐 역대급으로 많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또 움직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모든 해답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잘 이렇게 또 하면서 잘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워렌 버핏이 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간에 항상 이 워렌 버핏은 잘 하기는 잘 하죠. 이 버크셔 해서웨이도 어떻게 이렇게 또 주식을 이렇게 또 사고 파는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유가 있지 않습니까? 유가는 8개월 만에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가장 낮은 수치로 이렇게 또 내려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어제 이 미국의 주식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미국의 실업률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갑자기 급상승을 하고, 그리고 고용하는 것도 냉각에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지금 유가도 계속 이렇게 또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수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경기 침체가 실제로도 이렇게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한 몇 달 전에도 이런 적이 있기는 있었었죠. 그러다가 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식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이 올림픽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또 말씀드렸을 때, 이 어제 이 올림픽 여자 이 박싱 경기가 이렇게 또 있었는데, 이 여자 이 경기 중에 단 1분 안에 이 경기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알제라우나 이제 여자 선수랑 그리고 이태리 여자 선수랑 이렇게 또 맞붙었었는데, 이 시작을 하자마자 펀치 한 대인가 맞고, 이제 기권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끝났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알제이랑 이 여성 선수한테 이 여자 선수는 여자가 아니라 트랜스젠더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뉴스가 이렇게 또 나왔었다라고 하면서 저도 많은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트랜스젠더가 올림픽에 나오느냐? 트랜스젠더들끼리의 어느 이제 경기를 만들어가지고 지네들끼리 놀아라라고 이렇게 좀 이제 악담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뉴스를 이렇게 딱 보니까
그거 아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린 알제라 이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박스인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박스인 선수가 트랜스젠더가 아니래요.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원래부터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처음부터 나왔을 때부터 거의가 없었었던 여성이었대요. 그럼 여성이면서 그러면서 평생토록 여성으로 살았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원래부터 여성이었기 때문에 여권에도 이제 여성으로 이렇게 또 찍히고 트랜스젠더가 아니다. 지금 뉴스들에서 염색체가 뭐 XY로 나와가지고 이 사람 뭐 남자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 뭐 트랜스젠더이다 라는 그런, 저도 그런 뉴스를 보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원래 여성이래요. 원래 여성인데 그냥 겁나 센 거야. 엄청 세다 보니까 이 이태리 박신 선수랑 이렇게 하다가 한 대 때렸는데 얼굴 이렇게 때렸는데 코뼈 부러지는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권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 울고 그러니까 이 이태리 여자 선수가 너무나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고 막 그러니까 좀 이제 측은지심도 나고 그리고 이 알제라 이 여성 선수가 2023년도 이제 작년이죠. 작년 무슨 뭐 월드 챔피언십인가 무슨 이제 박싱 경기에서 검사를 했는데 피 검사를 했는데 염색체가 이제 남자로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이 작년에 무슨 뭐 챔피언십을 뭐 못 들어갔다나 뭐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트랜스젠더 설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런데 원래 여자인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자인데 좀 이제 남자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닌 거야. 이 알제라 이 여성, 이 박신 선수의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원래 거시기가 없이 그냥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뭔가 뭐 염색체가 뭐 잘못된다 아니면은 뭐 검사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염색체는 뭐 잘못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뭐 남자로 이렇게 남자인 걸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트랜스젠더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좀 저도 미안하더라고요. 원래 여자인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태리 여성 박신 선수도 미안하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이 알제라 이 여성 박신 선수가 너무나 강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중동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이스라엘에서 한이의 하마스 무장 조직 리더를 이렇게 또 암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이란에서 이렇게 또 암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헤즈볼라에도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또 가하다 보니까 지금 이 이란에서는 우리 분명히 복수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계속 다짐을 성명을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또 이런뿐만이 아니라 뭐 하마스 무장 조직이라든지 뭐 헤즈볼라라든지 계속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한테 분명히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긴장이 계속 이렇게 또 고조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또 이스라엘이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공격을 하게 되면서 오늘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중동에서의 이 긴장이 계속해가지고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서는 항공모함들이랑 이 전투기들을 지금 이 중동 지역에다가 지금 배치를 이렇게 또 해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좀 이제 끈끈한 그런 이제 동맹국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으면은 우리는 무조건 이 이스라엘 편이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뭐 제트기라든지 계속 이렇게 또 보내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 전쟁이 더 커지지 않도록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조만간 한 8월 중순쯤에 8월 11일, 한 8월 12일, 뭐 13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이란뿐만이 아니라 뭐 이란, 헤즈볼라, 뭐 하마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마도 이제 공격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실제로 공격에 들어간다. 와, 8월 중순쯤에 또 한번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베네수엘라에서 이 대선 투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투표를 한 다음에
마두로가 나와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라고 지 혼자 이렇게 또 짓거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야권에서는 이 투표함들을 모두 이렇게 또 수거를 해가 한 80% 정도를 이렇게 또 수거를 해가지고 다 검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검사를 해본 결과 단 한 지역도 마두로가 이긴 곳이 없다. 마두로가 한 절반 정도밖에 투표수가 없었었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야권 곤잘레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 곤잘레스라고 하는 야권 후보가 득표수가 700만 표인가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마두로가 한 300만 표밖에 이렇게 또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절반 정도밖에 이 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이겼다고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독재자의 가장 큰 폐해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미국의 블링컨 장관은 나와가지고 이번 이 베네수엘라 대선은 마두로가 진 게 맞다라고 하면서 이 곤잘레스 대통령 당선이 된 거 이렇게 또 축하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마두로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베네수엘라는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흘러갈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